수면제와 치매 정말 위험할까?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면제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 수면제의 종류와 작용 원리. 수면제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벤조디아제핀, 벤조디아제핀과 G-약물 G-드러그즈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 약들은 뇌의 GABA 감마아미노부티르산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신경을 억제하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쉽게 말해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이죠. 벤조디아제핀 강력한 진정 및 항불안 효과가 있어 불안과 함께 불면증을 겪는 경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성이 높아지고 기억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G-약물 수면 유도 효과가 크고 낮 동안 졸음이 덜하지만 수면 중 이상 행동 몽유병, 기억 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히스타민제, 멜라토닌 수용체 작용제,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 등의 수면제가 있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벤조디아제핀과 G-약물입니다. 2. 수면제와 치매 위험의 연관성. 그렇다면 수면제가 정말 치매를 유발할까요? 2024년 연구 결과 미국 ADNI 코호트 연구에서 평균 연령 73.3세의 1,543명을 4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수면제를 복용한 경우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1.96배 증가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복용할수록 고용량일수록 위험성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여성에서 발병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 2018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6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1.7배 증가했습니다. 수면제 종류와 관계없이 장기 복용이 문제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연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3.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반대 연구 결과 2016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에서는 벤조디아제핀과 치매 발병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불면증 자체가 치매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원래 치매 위험이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연구마다 대상자의 연령, 복용 기간, 용량, 약물 종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연구의 흐름을 보면 장기적인 수면제 복용이 치매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수면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안전한 수면제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최소 용량으로 4주 이내 단기간 복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면제를 사용하기 전 비약물적 방법, 생활 습관 개선, 인지행동 치료 등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수면제를 복용해야 한다면 멜라토닌 보충제 등 인지 저하 위험성이 낮은 대체제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낮 동안 피곤하지 않다면 수면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78시간을 자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수면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수면제 없이 건강하게 잠드는 방법. 수면제 없이도 건강하게 잠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잠들기 전 스마트폰, TV 멀리하기.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커피, 술, 흡연 줄이기.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낮 동안 가벼운 운동하기, 저녁 늦게 하는 격한 운동은 오히려 방해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 활용하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딩, 건강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면제와 치매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장기간 수면제 복용이 치매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용량, 단기간 복용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하면 비약물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가요? 불면증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